오늘 알려드릴 동선은 영국풍의 호텔과 백곰이 있는 골프장, 그리고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가 지은 증류소, 90년대 최고의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리도 가까워서 라운드 후에 모두 가보실 수도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행에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은 올여름 어디에서 골프를 치고 계신가요? 혹시 홋카이도 생각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영상 꼭 보고 여행 준비하세요. 홋카이도의 면적이 대한민국의 면적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홋카이도는 삿포로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가시면 이동 시간에 하루를 다 날리고 여행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대박이다. 골프장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오늘 라운드할 골프장 에이브랜드 골프클럽이에요. 엘리베이터. 와, 정말 무슨 궁전같이 생겼어요.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1시간 반, 오타루 시내에서는 딱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삿포로나 오타루 여행 코스에 자연스럽게 껴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와, 호텔이 같이 있는데 완전 럭셔리한데요? 버블 시대에 지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수골. 여기 더 좋은데? 오. 수골. 와, 어떤 룸은 사우나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왕실 같지 않아? 왕실? 진짜. 저 곰 보이십니까? 저 이따 곰 옆에 가서 써봐. 엄청 커. 우와. 와, 이 백곰은 클럽하우스 들어오자마자 존재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누가 잡았을까요? 거의. 라커룸도 리뉴얼 했는지 굉장히 깨끗했고요. 사우나도 있고 대浴장이 있었는데요. 로텐브루는 아쉽게도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곰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우와. 그럼 라운드 하러 가볼게요. 오후 수루플레이로 예약을 했는데요. 오늘은 혼자 라운드 할 거예요. 원래 1위는 안 되는 골프장인데 제가 어렵게 부탁을 해서 오늘은 혼자 라운드 합니다. 이번 여행은 동생이랑 둘이 갔는데요. 동생은 골프를 치지 않거든요. 조인 플레이도 성립이 안 돼서 그냥 혼자라도 라운드를 하고 싶어서 골프장에 졸랐어요. 작년에 제가 홋카이도에서 1인 조인 라운드 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엄청 내리막입니다. 업다운이 꽤 있는 코스였습니다. 총 18홀이 있는 골프장이고요. 그린 잔디 상태도 좋은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업다운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어웨이도 경사 있는 홀이 있어서 전략성이 필요해요. 카트는 페어웨이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리모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7월 이후부터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6월 말에 라운드 했어요. 이 코스의 시그니처 홀이 7번 홀이거든요. 와, 바다 전망이 진짜 예술입니다.
요이지만과 시리파 곳이 한눈에 들어와요. 여기 포토 스팟이니까 그냥 가시지 말고 여기서는 꼭 사진 찍으세요. 홋카이도도 예전보다 많이 여름에 더워져서 잔디가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잡초 같은 것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 상태는 괜찮았어요. 홋카이도는 모두 스루플레이라서 이렇게 18호를 휴식 없이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갑니다. 플레이 비용은 여름 가격으로 그린피 카트피 포함해서 셀프 플레이로 1인당 6,000엔에서 8,000엔 정도 사이였고요. 숙박 플랜으로 예약을 하면 1박 식사 포함해서 18홀에 1인당 25,000엔부터였어요. 실제 비용은 현지에서 지불하시고 예약 대행만 해드리는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날 오후에 시작하는 스루플레이여서 클럽을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셀프였습니다. 라운드를 끝내고 오타루로 이동했어요. 차로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동하는 내내 바다 풍경도 정말 힐링되네요. 은하 사진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실물로 보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벽돌 창고들이 쭉 늘어서 있고 여기가 100년 전에는 진짜 물류 항구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운하가 사실 예전에 없어질 뻔했다는 거 아세요? 1966년에 매립해서 도로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지키자고 나서서 절반만 매립하고 지금 이 산책로로 남겼다고 하네요. 다 없어졌으면 정말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운하를 끼고 있는 건물의 뒤쪽으로 걸어가면 바로 오타루 맥주의 브루어리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 볼게요. 예약제는 아니고요. 들어가면 태블릿으로 신청을 하고 기다립니다. 이곳 오타루 맥주는 독일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맥주를 만드는 양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브루 펍입니다. 독일 장인한테 기술을 전수받아서 직접 만드는 브루어리라고 합니다. 골프라운드 끝나고 여기서 갓 뽑은 생맥주 한 잔. 와, 이건 놓칠 수 없네요.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맥주. 그런데 저희는 맥주를 M 사이즈 시켰는데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아직 너는 몰랐어? 1리터가. 보통 일본에서 맥주 시키면 글래스가 작은 편이거든요. 이것저것 먹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긴 독일 스타일이라 그런지 컵이 엄청 크더라고요. 맛있어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 시키는 걸 이것도 추천해요. 너무 예뻐. 여기 공장 그 나 반년 이만큼이나 먹었어. 이것도 엄청 커. 이런 사이즈 진짜 잘 없는데. 야우. 와우 와우. 이거 너무 예쁘다. 바지락. 이게 메인이네. 응? 얘도 조개다. 뭔가 그 아,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이 가게에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맥주 무제한 메뉴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선택하세요.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귀엽다. 건너서 한번 보면서 가보자.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안산 좀 줄까? 아기자기하네. 운하 바로 옆으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데누키 코지라는 골목이 나오는데요. 있어. 옛 오타루의 번화가 모습을 재현한 레트로풍 골목이에요. 와, 너무 조그맣고 귀엽네. 귀엽다. 와, 무슨 영화 세트장 같아요. 저 봐봐. 아이스크림, 카라아게, 타코야끼, 스시, 이자카야 등 5,000원이면 작은 가게가 2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와,
진짜 작아요. 무슨 정말 세트장 같습니다. 저거 짠거 근데 정말로 다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니카 위스키 가게 바. 와. 이거 봐. 라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오르골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뮤직비디오 찍은 촬영지라고 합니다. MZ 세대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와, 저는 추억 돋는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이 된 지역도 바로 이 오타루랍니다. 아, 그리고 김희애 배우님의 윤희에게라는 영화도 오타루가 배경이에요. 골프 여행 왔다가 이런 촬영지까지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참고로 오타루는 낮과 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야경까지 꼭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오타루의 옆 동네 요이치인데요. 요이치 니카 위스키 증류소예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인데요. 여기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18년에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갔는데요. 진짜 위스키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그 시절에 유학을 갔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리타라는 스코틀랜드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같이 일본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는 산토리에 야마자키 증류소 세우는 걸 도왔는데요. 여러분들 야마자키 위스키 많이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결국 나는 진짜 스카치 스타일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는 꿈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택한 곳이 여기 요이치. 왜냐하면 이 요이치 지역의 기후가 스코틀랜드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서늘하고 습도도 적당하고요. 유료 시음 코너에서 요이치 싱글 몰트를 한잔 해봤는데요. 피트 향이 확 올라오면서 스모키한 맛이 나요. 스코틀랜드 정식 방식으로 지금도 석탄 직화 증류를 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가스로 바꿨는데 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게 요이치만의 개성입니다. 참고로 이 증류소 투어는 무료인데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투어를 마치면 요이치 위스키를 포함한 3종류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어요.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뮤지엄과 숍 그리고 유료 테이스팅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넣어 놓을게요. 제가 숙박한 숙소는 오모파이브 오타루 바이 호시노 리조트입니다. 호시노 리조트는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호텔 브랜드인데요. 오모파이브는 도시형 관광 호텔 라인이에요. 그래서 호시노 리조트 계열이지만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곳은 위치가 진짜 좋습니다. 오타루역에서 걸어서 10분, 운하까지는 3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 풀고서 바로 산책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카드키. 열린데? 캐주얼하네. 객실은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여행할 때 숙소가 시내에서 너무 멀면 다시 나가기 귀찮잖아요. 여기는 운하랑 가까워서 짐만 내려놓고 바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맛집도 갈 수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か？すごくお上手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が当館の南館でして、こちら実は 호텔은 조금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건물이 원래 호텔이 아니었어요. 1933년에 지어진 오타루 상공회의소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호텔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들어간대. 연결돼 있어. 신기하다.
ちょっ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当時の 100년 가까이 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호텔로 이용하고 있어요. 部屋がその 와,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멋집니다. 계단이나 창문 등 옛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뭔가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나는데요. 93년 전. もうちょっと200年ですね。島夜の方が綺麗なので夜撮ってほしいんですけど、 外が天井なので、 그리고 이곳은 오르골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투숙객은 원한다면 객실에 가져가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건 실로 깨먹은 게 이런 이 오르골은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녁에는 바에서 이 오르골을 연주해 준다고 합니다. 투숙객이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 꼭 이 라운지에 한번 들러보세요. 조명이 켜지고 오르골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오르골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치 100년 전 오타루로 돌아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이런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호텔에 묵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物屋さんの昆布って言ってフロントに昆布茶 아, 하이. 다음날 아침입니다. 조식도 정말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홋카이도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하나하나 맛이 깔끔하고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숙박할 때는 골프 스타트를 너무 빨리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식을 느긋하게 먹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홋카이도 하면 빠질 수 없는 카이센동. 와, 요 컵 카이센동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좁은 코로 와서 안 먹어. 너무 귀엽대. 반자다. 오모5 오타루에는 숙박객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오모레인저가 함께하는 삼각시장 카이센동 투어예요. 아침에 호텔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타루 삼각시장으로 갑니다. 그날 새벽 경매에서 들어온 가장 맛있는 제철 해산물을 직접 추천해 주시는데요. 그날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카이센동이 완성됩니다. 오모5 오타루 숙박객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미리미리 예약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 숙박한 곳은 호텔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건물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느낌이었어요. 꼭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아참, 숙박객 전용으로 운하 크루징도 있으니까요. 골프 치지 않는 가족이 있더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일 것 같습니다. 오타루는 운하로 유명하지만 운하만 보고 가기에는 아쉬운 도시입니다. 먼저 오타루 운하를 걸으면서 100년 넘은 항구 도시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고요. 바로 옆에 테누키코지에서 레트로 감성의 골목을 걸으며 해산물, 징기스칸, 라멘 같은 홋카이도 먹거리를 즐겨보세요. 신선한 스시를 드시고 싶다면 스시야 도리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에는 사카이 마치 도리에서 쇼핑을 해보세요. 르타오 본점, 오르골당, 유리공방, 키타카로 등 오타루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모두 이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스키 좋아하신다면 요이치 니카 위스키 증류소까지 함께 들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오타루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이 동선이면 골프와 관광, 먹거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알찬 홋카이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홋카이도 여행을 준비하실 때 이 영상 하나만 다시 보셔도 동선 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스케줄대로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일본 골프장 예약이나 호텔 렌터카까지 상담하고 예약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링크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일본 전국 다니면서 한국 골퍼들이 아직 잘 모르는 숨은 골프장과 여행 코스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곳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일본 골프 여행 준비하신다면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